자, 문제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최수정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월세 주택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입니다. 단 최수정의 총 급여액은 5천만원이며 최수정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을 최소화로 가정해라 이 뜻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공제받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부양가족 현황입니다. 순서대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부원천 징수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클릭하시면은 4번에 F2번 누르시고 최수정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최수정에서 부양가족 현황이니까 소득명세 있고 부양가족 있어요. 오른쪽 상단 위에. 그래서 부양가족에 클릭을 합니다. 자, 현재 1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현재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도 없이 그냥 부가 없어요. 조건도 없이 전부 다 공제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입력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윤여선입니다. 자, 본인의 직계 존속 윤여선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예. 어머니입니다. 61 잠시만요. 잠시 지우도록 하고 예, 다시 입력하도록 할게요. 6101 2221 84 321입니다. 자, 59세이지만 부에 해당되지만 나이가 안 돼서 부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1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즉 자녀 입양자죠. 최안나입니다. 자, 최안나는 취약전 아동이에요. 그래서 20세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나이는 5세지만 자녀 공제를 못 받아요. 왜냐면은 6세까지는 자녀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사별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요건도 총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되어 있지만 공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총 금액 5천만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대략 3천만원은 아마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현재 지금 배우자가 없어요. 근데 배우자가 이게 그러니까 이 답지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 배우자 공제가 아니고 한부모 공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배우자가 없거나 그러니까 즉 사별이라든지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부모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부녀자 공제도 소득이 3천만원 넘어가면은 공제가 안됩니다. 근데 1900 가지고는 다시 불로소득 공제 부분을 빼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지 3천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딱히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한부모 공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가 가장 애매하죠. 근데 배우자가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한부모 공제가 되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배우자가 현재 있냐 없냐에 대해서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부로 입력하겠지만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한부모의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이혼했다고 하면은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마 이 문제에서는 조금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택 임차 현황입니다. 임대인 홍현우입니다.
자, 주택 임차 현황은 첫 번째로 봐야 될 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본인의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하고 있는 주소지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 전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용도가 주거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주택 이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주거용이 되어야지만 공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시원인데 뭐 도서관 돼 있다. 뭐 그런 거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홍현우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자, 유형은 F2번 누르시면은 현재 지금 주택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단독주택이고요. 계약 면적은 60m 제곱,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반대 주소 전입된 부분과 똑같이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시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당연히 10월 31일이고요. 연간 월세액, 자, 납부하는 금액이 840만원 전액 납부를 했으니까 840만원만큼 입력하고요. 물론 공제 대상 금액은 750만원에 한도가 10%만큼 한도가 공제되지만 현재 지금 148,814원만큼 되어있죠. 이 부분이 결정세액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3번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입니다. 아래의 신용카드, 지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최수정, 본인 명의의 증빙이라고 가정한다. 입니다. 자, 본인이 다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말정산 입력에 클릭을 합니다. 보장성 보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보고 마지막에 신용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이다. 근데 여기에 실손 의료보험금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손 의료보험은 이게 즉 의료비에만 해당이 되지 보험료에 대한 실손 의료 받았다고 해서 차감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윤여선의 보험료 200만원 입력해주고요. 저축선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료 공제는 나이 요건을 보고요. 소득도 같이 봅니다. 근데 윤여선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일반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200만원만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시력 보정 안경 구입비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은 본인이 이제 그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의료비는 시력 보정 안경 구입비니까 60만원 입력하면 안 돼요. 50만원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0만원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지금 본인이 지금 쓴 거예요. 본인이 지금 쓴 거인데 원격대학 등록금 납입액은 본인이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돼요. 전액 공제되지만 중국어 학원비는 업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격대학 등록금 납입액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원격대학 등록금 납입액 200만원은 본인에다가 200만원 전액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비까지 입력했으면은 제일 위에 있는 신용카드 부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여기 왼쪽 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클릭을 합니다. 자,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했기 때문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 되어 있죠.
안경 구입비 포함입니다. 의료비는 저기 중복공제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풀카드는 140만원 중에서 전통시장 40만원 포함이니까 자, 지풀카드에 전통시장분 빼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120만원 입력해 주고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따로 입력해 줘야 돼요. 40만원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윤여선의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윤여선은 그거 장애인이죠, 현재. 그래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의료비부터 다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는 질병치료비 120만원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현재 윤여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보치법상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학 등록금 납입액 되는데 이게 윤여선은 직계존속이에요.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안 돼요. 그래서 교육비는 입력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최한나의 2020년 기속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자, 교육비죠. 영유아 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납입액입니다. 자, 일단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근데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최한나는 5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납입금액 5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에 50만원만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건강진단비 50만원 되어 있죠. 다시 의료비에 클릭을 하셔서 자, 건강진단비 50만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밖의 공제 대상자에서 자, 5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재수정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재수정이 사용한 부분이고 윤여선의 자료, 최한나의 자료예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도 봅니다. 그러니까 즉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은 보험료 입력이 안 돼요. 그런데 실손 의료보험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의료비는 해당이 되지만 보험료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출산 보험료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웬만해서는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도가 5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격대학 등록금 납입액 돼 있죠.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여선하고 최한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대상은 다 됩니다. 그런데 윤여선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이 부분. 그래서 노인대학 등록금 납입액은 제외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비는 어린이집하고 원격대학 등록금 그리고 중국어 학원비도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여기에 제한나 있죠. 여기 50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은 봐요. 그리고 형제자매 이용은 공제가 안 됩니다. 형제자매 이용은 공제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는 준법 공제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교통비 있죠. 교통비는 이제 따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시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로 어렵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게 어렵다고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실무 문제도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오히려 요새는 전산회계 1급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산세무회계 2급보다는 전산회계가 좀 더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세무회계 2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전표가 이렇게 쉽게 나온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전표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문제가 일반 전표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나오는 부분이고, 얘가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전산세무 2급에 대한 합격률이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험이 2월 20일입니다. 원서 접수가 밀린 거 아시죠? 원서 접수가 밀렸으니까 꼭 원서 접수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자격증에도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전산세무회계 1급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진심으로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